안녕하세요, 여러분. 건블리쌤이에요. 오늘은 드디어 첫 번째 개념 강의입니다. 첫 번째 수업의 주제는 바로 대륙이동설입니다. 자, 대륙이동설. 아마 처음 듣는 개념은 아닐 거예요. 그래도 과학은 정의에서 시작해서 정의로 끝난다 라는 말도 있죠? 사실 쌤이 급조한 거예요. 어쨌든 대륙이동설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컨티넨탈 바로 대륙이죠, 대륙. 그리고 드리프트. 게임 많이 하는 친구들은 좀 알죠?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대륙이 움직여서 처음에는 이렇게 한 덩어리처럼 모여 있다가 애프터 뭔가 이렇게 이동한다라는 뜻 같은데, 그쵸? 자, 그래도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 모든 대륙들이 하나로 모여 빈칸은 잠깐 치우고요. 초대륙을 이루었다가 약 2억 년 전부터 분리되고 이동되어서 지금과 같은 분포를 이루었다. 이것이 바로 대륙 이동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설이라는 게 뭐죠? 설? 까치까치 설 이거 아니고요. 여기서는 주장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여기 양복 입고 서 있는 이 분이 바로 알프레도 베게너라는 분입니다. 베게너. 자, 이 베게너라는 과학자가 주장합니다. 얘들아, 세상에 대륙이 처음에는 이렇게 한 덩어리처럼 모여 있다가 처음부터 떨어져 있었던 것 아니고 얘네들이 이렇게 하나의 대륙으로 모여 있다가 얘네들이 움직여서 이렇게 지금과 같은 분포를 가지게 됐어. 이것이 바로 베게너가 주장한 대륙 이동설이고, 베게너는 이렇게 과거에 한 덩어리로 모여 있던 대륙을 뭐라고 불렀느냐? 바로 판게아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주장을 하려면 무작정 이게 맞아 라고 하면 될까요? 자, 여러분들 사실 이거 비밀인데요. 선생님은 공유 여자친구예요.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할 거예요? 와, 쌤, 진짜 대박.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죠? 헐, 뭐래 할 수도 있지만, 쌤, 증거 대봐요.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쵸? 자, 뭔가를 주장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게너는 대륙이 이동했다는 증거를 4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베게너가 대륙이 이동했다는 증거로 가지고 온 첫 번째 사실은요, 해안선이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떨어져 있는 두 대륙의 해안선이 일치한다. 그림을 볼게요. 아래쪽에 있는데요.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두 대륙은 현재 떨어져 있죠. 근데 얘네들을 이 두 대륙이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데 이 두 대륙을 슬쩍 이렇게 붙여봤더니 세상에 이 대륙의 경계, 즉 해안선이 지금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들어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두 대륙이 처음에는 이렇게 한 덩어리로 붙어 있다가 찢어졌기 때문에 이 찢어진 부분, 이 경계, 해안선이 일치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깨진 접시를 떨어뜨려서 깨트리면 이 깨진 접시 조각들의 가장자리가 들어맞는 것처럼 이렇게 한 덩어리였던 대륙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대륙들의 해안선이 일치한다라는 걸 가지고 대륙이 이동했다라는 증거로 삼은 거죠. 두 번째 대륙 이동의 증거는 역시나 떨어진 여러 대륙에서 이번에는 동일한 화석이 발견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떨어진 여러 대륙에서 똑같은 생물의 화석이 발견이 되었다. 자, 역시나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글로소프테리스는 식물이고요. 메소사우루스는 공룡의 한 종인데요. 지금 보면 이 글로소프테리스 화석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대륙까지 쭉 이 대륙들, 현재 이 대륙들은 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 있죠. 근데 이 떨어져 있는 대륙에서 이 똑같은 화석, 식물 화석이 발견된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이 메소사우루스의 화석이 발견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 동일한 화석이 발견된 사실이 대륙 이동의 증거가 되느냐? 자, 일단 화석이 발견됐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과거에 이 화석이 발견되는 이 대륙에 이 글로소프테리스나 메소사우루스가 생존했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 식물 씨앗이 바다 건너 산 건너 바람을 타고 물을 타고 이렇게 다른 대륙으로 넘어가서 생존해서 이 떨어진 대륙에서 같은 생물의 화석이 발견될 수도 있지만, 또는 이 메소사우루스가 열심히 바다를 건너 수영해 가서 아프리카로 놀러 갔다가 여기 괜찮네 하고 눌러 앉아서 남아메리카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이 동일하게 공룡 화석이 발견될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희박하니까 이 대륙들이 사실은 이 식물이나 이 공룡이 살던 시기에 한 덩어리였다가 얘네가 찢어져서 현재와 같은 분포를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 떨어진 두 대륙에서도 동일한 화석이 발견되는 것 아닐까라는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 베게너가 주장한 대륙 이동설의 증거는요, 바로 빙하의 흔적인데요. 자, 지금 그림에서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이 대륙에서 빙하가 있었다라는 흔적이 나타나는 지역들인데, 위도를 보세요. 이렇게 적도랑 가까운 지역들도 있죠. 빙하는 뭐예요, 여러분? 얼음이잖아요, 얼음, 아이스. 그쵸? 얘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적도 부근에 있는 이 더운 지역들에서 빙하의 흔적이 나타날까?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빨간색 화살표들 있죠? 이 빨간색 화살표들, 얘네는 빙하의 이동 방향을 역으로 추적해 본 걸 나타낸 거예요. 이 빙하의 이동 방향을 역으로 추적해 보았더니, 지금 현재 빙하가 존재하는 이 남극 주변에 이 대륙들이 모여 있다가, 처음에는 이 대륙들이 모여 있다가 이 빨간색 화살표처럼 대륙들이 이렇게 고위도 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 빙하가 있었던 흔적이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게너는 이 빙하의 흔적이 이런 남극이 아니라 다른 위도에서 발견되는 것도 대륙 이동의 증거가 된다라고 본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대륙 이동의 증거는요, 바로 지질 구조의 연속성입니다. 표현이 어려워서 그런데 앞에 세 가지 증거랑 비슷해요. 자, 이렇게 바다를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의 지질 구조를 분석해 봤더니,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 지질 구조는 어떤 암석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쌓였는지, 또는 어떤 종류의 암석들이 쌓였는지 정도로 지금은 생각하도록 합시다. 어쨌든 떨어진 두 대륙의 이런 지질 구조를 분석해 보니까 지질 구조가 비슷하게 연속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지금 보면 이 왼쪽에 있는 대륙에서도 가장 아래쪽에는 화성암, 빙하태적물, 석탄,삼, 현무암, 바다태적물 순으로 쌓여 있고, 이 오른쪽에 있는 대륙에서도 화성암, 빙하태적물, 석탄,삼, 현무암, 모래태적물,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쌓인 층은 조금 환경이, 얘는 바다고 얘는 육지고 다르기는 하지만 그 전까지는 동일한
암석의 종류 그리고 퇴적물의 종류가 동일한 순서대로 쌓인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질 구조의 연속성이라고 하는데 이 지질 구조는 결국 하나하나 지층이 쌓일 때 그 당시 이 쌓이는 곳의 환경을 대변하죠. 여기가 바다냐, 육지냐, 뭐 모래가 많냐, 자갈이 많냐, 아니면 바람이 많이 부냐, 뭐 이런 화산이 일어났냐 이런 흔적들. 그 말은 결국 떨어져 있는 이 두 대륙이지만 이 지층이 쌓일 당시 이 두 대륙의 환경이 비슷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대륙이 이 지층 구조가 쌓일 당시에는 붙어 있는 한 대륙이었을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베게너는 총 4가지의 증거를 들어서 대륙이 이동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안타깝게도 베게너가 주장했을 당시에는 이 대륙 이동설이 인정받지 못했어요. 왜냐? 그래서 결국 이 대륙을 누가 이동시키느냐? 이 무거운 땅덩어리인 대륙들을 움직이는 힘이 뭐냐? 바로 대륙 이동의 원동력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베게너가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대륙 이동설이 사라졌다면 우리가 지금 배우지 않겠죠. 이후 홈즈라는 과학자가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밝혀내는데요. 홈즈가 주장한 대륙 이동의 원동력은 바로 멘틀 대류입니다. 자, 이 멘틀 대류설부터는 다음 강의에서 설명하도록 할게요.